확률가통계 6단원, 순특강 6단원 문제 레벨 2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 1번입니다. 연속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3까지고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1보다 작은 확률과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수식이, 관계식이 하나 나와있죠. 자,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함수인데 주어진 x가 0에서 3까지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확률 변수 x들에 해당하는, 즉 x축과 이루는 이 부분들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0부터 3까지를 모두 다 했다면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x축과 이루는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보다 확률이다. 이렇게만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봅시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디 넓이가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예요. 얘가 바로 p x가 1보다 작은 확률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 아랫변 길이는 2분의 1이고 윗변 길이는 4분의 1이고 높이 길이는 1이라고 했을 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은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식에서 3 곱하기 8분의 3은 2 곱하기 p x가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풀어보면은 얘는 16분의 9가 됩니다. 그쵸? 그럼 a보다 커나 같다는 게 a가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높이는 4분의 3이고 여긴 1입니다. 그럼 이 넓이는 8분의 3이죠. 분모 똑같이 만들어보면 얘 16분의 6밖에 안 됩니다. 우린 16분의 9가 돼야겠죠? 그럼 a라고 하는 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넓이가 총 넓이가 16분의 9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봐야 좀 편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방금 구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6입니다. 그럼 우리가 왼쪽에 이 조그만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3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을 자세히 보면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여기 길이는 1입니다.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 대 높이의 길이가 1대 2라는 걸 할 수 있죠. 그쵸?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면 그러면 여기 생기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 요 놈의 넓이도 요 놈도 높이 길이를 만약에 k라고 두면 아래는 여기는 2k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k로 나타내서 넓이를 구하면 k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k제곱이 되면 k제곱이 16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k값은 4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k값이 4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2k. 그럼 이 2k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2에서부터 이만큼 2분의 루트 3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a는 2에서 2분의 루트 3을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 1번에 답이 있죠. 자, 넘어갑시다. 하늘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6까지고 x가 확률 밀도함수 fx가 0에서 6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fx는 f6-x를 만족시킨다. 자, fx는 f6-x를 만족시킨다는 거를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0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1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3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에 대해서 왼쪽으로 2가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0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4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6도 있을 건데, 그 넓이들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대칭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x는 3에 대해서 서로 좌우가 대칭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가운데 3이 있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기다랗게 우리 어떤 게이지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하듯이. 가운데 정확하게 3이 있는 거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0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똑같은 길이만큼 4, 5, 6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2부터 4까지는 8분의 5래요. 자, 2부터 4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8분의 5래요. 그럼 여기는 2부터 3까지랑 3부터 4까지는 서로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는 16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도 16분의 5가 될 겁니다. 이 얘기일 거고, 두 번째로 2분의 5부터 4까지가 2분의 1이다. 2분의 5는 2.5입니다. 그럼 여기 정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거기서부터 4까지가 몇이다? 이게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렇게 3에 대해서 딱 자르게 되면은 여기는 16분의 5입니다. 얘 16분의 6이 16분의 몇이 8이죠. 그러면 2.5부터 정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가 16분의 몇이다? 3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가 16분의 5니까 16분의 8에서 빼면 16분의 3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5부터 얘를 나눠서 16분의 5라고 하는 것도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 잘라서. 여기는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2. 그럼 얘도 똑같이 16분의 3, 16분의 2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거 봅시다. 그렇다면은 2분의 7부터 6까지의 확률은 몇입니까? 3.5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여기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 보라색 두 구간은 서로 똑같겠죠?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넓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8분의 5. 여기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보라색 부분을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와야겠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럼 보라색 부분 두 개의 합은 8분의 3이니까 보라색 하나당 16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16분의 3이고 여기도 16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구하라고 했던 3.5부터의 여기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6분의 2랑 16분의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항일변수 x가 평균이 17인 정규분포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그려서 가운데에다가 17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 보면은 13부터 15까지 넓이, 13부터 여기 15까지의 넓이, 여기랑 똑같이 나오는 얘 a 값의 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걔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17 플러스 a부터 19 플러스 a라고 하는 애를 a 값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17 플러스 A, 19 플러스 A. 자, 우리가 우선은 여기 있는 요 주황색의 넓이가 왼쪽에 있는 요 빨간색의 넓이보다 서로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요거보다는 더 많이 잡아먹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의 범위가 지금 빨간색 얘보다 더 많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황색이 여기다 좀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19가 있고 여기 21도 한번 이렇게 해놓읍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주황색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먹는다, 19부터 21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면서 빨간색과 같은 넓이가 되겠죠. 대칭적이니까. 그쵸? 길이가 2씩 똑같으니까. 그럼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여기까지가 최대일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황색 넓이가 더 가서 먹으면은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7 플러스 A부터 19 플러스 A까지 먹을 건데, 그 범위가 만약에 19보다 큰 데서부터 21보다 큰 데까지 잡아먹게 되면 빨간색에 있는 넓이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가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17 플러스 A와 19 플러스 A의 최대 범위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최대 2까지 거질 수 있구나 이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주황색의 범위는 다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 범위에 있는 거는 뭐 얼마든지 먹어도 빨간색 범위보다 큰 넓이를 가져가게 될 거고, 왼쪽으로 내려올 때도 17 플러스 A와 19 플러스 A가 여기와 같아질 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까지 작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의 최대 범위는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4와 2 이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와 Y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와 Y 각각 따로 그려줄까요? X 얘는 평균이 4죠. Y는 평균이 8입니다.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4분의 1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가 2분의 1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AB가 2분의 81이래요. 근데 AB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겁니다.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은요, 정규분포에서는 요청 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끝까지 다 먹었을 때 이 부분이 2분의 1입니다. 그쵸? 이런 넓이 모양을 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만약에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잡아먹고 있었다면,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잡아먹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지점에 대한 표준편차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 말은 B에서 8을 뺀 다음에 2분의 1로 나눈 거가 여기 A죠. A에서 4를 뺀 다음에 4분의 1로 나눈 게 어떻다? 서로 같아야 한다. 표준편차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좀 계산해 봅시다. 여기 4분의 1로 넘기고요. 2분의 1도 1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4를 곱하면은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러면 2A-8은 B-8 이렇게 됩니다. 약분돼서
2a는 b라고 할 수 있어요. 자, ab가 81이었고 b는 2a입니다. 그러면 2a 제곱이 81이죠. a 제곱은 2분의 81이네요. 그러면 얘 4분의 81입니다. 그럼 a는 몇이에요? 2분의 9가 될 거고 b는 9가 되겠죠. 그래서 10a 더하기 b는 45 더하기 9 해서 54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넘어가서 5번 봅시다. 확률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요. 표준차가 시그마인 l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10이 있네요. 근데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0.668이래요. 0.668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통해서 나왔을까요? 얘를 통해서 나왔겠죠? 즉 1.5라는 겁니다. 그럼 8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변차 몇 개만큼? 1.5개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럼 이 거리가 몇이에요? 2죠? 2가 시그마 1.5개만큼 떨어져 있다. 이 거리다. 이 얘기겠죠? 그럼 시그마는 몇이 될까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로 구했으니 p x가 9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넣어주면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라고 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서로 같네요. 8까지 거리랑. 그러면은 아까 요 0.4332를 그대로 쓰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거나 0.5죠. 그래서 총 넓이는 0.9332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정규분포 다른 두 밀도 함수 fx, gx라고 했을 때 fx의 최대값은 fx의 gx가 담조가 만들어주겠다. fx는 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x값이 20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20이다. 이 소리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x 플러스 k를 갖는다.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x 함수를 여기 아래다 할까요?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gx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fx에 대해서 16부터 24까지 16 어디 있어요? 16 그리고 여기 24까지 4 떨어져 있는 그 넓이가 6826이다. 6826은 3413의 2배죠.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한 개, 얘도 한 개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Z값 자체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오메가는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형태가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표준변차는 4일 겁니다. 표준변차 4인데 3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여기 20-k면은 31은 여기 있겠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 부분이 0.0228이다 이 얘기예요. 0.0228은 얘를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즉, 두 개란 소리죠. 그러면 20-k라고 하는 데부터 31까지는 4라고 하는 이 표준차가 두 개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20-k에다가 31이라고 하는 거는 20-k에서 표준변차 두 개니까 8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k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7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나사못 한 개의 평균 길이는 평균이 16, 여기가 16입니다. 표준 편차가 0.0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15.9698 15.98A 이하를 시판용으로 분류하기로 했어요. 근데 생산한 것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걔가 시판용이 아닌 나사못으로 분류될 확률이 0.2255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정상품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해놨는데 그 이외의 넓이가 0.2255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거 하나의 넓이는 몇이 될까요? 양쪽이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0.225만 그냥 참고해 둡시다. 자, 그러면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5.98이라고 하는 게 어디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15.98은 여기의 정상 범위의 왼쪽 범위가 되겠죠. 자, 16부터 15.98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0.02입니다. 그럼 시그마 몇 개짜리예요? 1개짜리예요. 그러니까 0.4313이니까 여기가 34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거꾸로 가는 문제였네요. 자, 시판용이 아닌 나사봇으로 분리될 확률이 이거니까 시판용으로 분리될 확률은 이 확률이겠죠. 그럼 몇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는 구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0.7745에서 3413을 빼는 거니까 0.433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오른쪽으로는 0.16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문제죠. 그럼 시그마 1.5개는 몇입니까? 길이가 몇이에요? 0.03을 의미합니다. 2분의 3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 리미트는 A 값은 16.0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8번.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분수가 6의 약수이면 2, 3, 4, 5, 6이 있는데 6의 약수 1, 2, 3, 6이 나오면 1점, 6의 약수 아니면 3점을 얻는 게임이다. 자, 72번 반복해서 얻은 모든 점수의 합이 104점 이하일 확률. 자, 이거 이항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처럼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죠. 그쵸? 이항분포로 이용해서 나오는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를 가지고 큰 수의 법칙에 의하여 정규분포처럼 다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행의 수는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72회입니다. 72번 반복하니까. 그럼 104점 이하, 104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 72번 중에서 1점을 몇 번 받을 건지. 자, 유기약수가 아니게 되면은 무조건 3점을 얻겠죠. 3점. 얘를 우리가 뭐 성공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면 실패할 확률은 저절로 따라와요. 이래서 이항 분포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남는 거니까. 그럼 72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1점과 3점으로 분리가 잘 나눠야 점수가 104점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봅시다. 자, 104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려면은 뭐 1점을 60번, 그 다음에 3점을 12번 이렇게 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36, 60점이니까 96점. 아직 부족하네요. 그럼 1점을 더 줄여야겠죠? 그러면은 1점을 한 50번, 얘는 22번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얘는 50점 나올 거고 얘는 66점 나올 거예요. 116점. 이번엔 초과됐네요. 55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몇 번 해야 되나요? 17번?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55점 나올 거고 얘는 51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총 점수는 106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그럼 얘는 저절로 18번. 얘 54점. 얘도 54점. 아, 올라가네요. 그럼 53번인가요? 더 많아져야겠죠. 56점, 그 다음 56번, 그 다음에 얘가 16번. 그러면 48점, 56점에서 총 점수는 104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1점이 몇 번 나와야 하는지를 찾았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항분포 B에 대해서 나 72번 반복할 건데 성공할 확률이 6분의 4니까 3분의 2야. 우리 1점 얻을 확률이 성공한다고 봤고 그 확률이 3분의 2죠.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평균적으로 평균을 구해서 나 평균적으로 48번 나와. 근데 내가 이 게임에 와서 말하는 104점이라고 하는 요 점수를 맞춰주려면 나는 56번 나와야 돼. 이 얘기죠. 그러면은 104점 이하가 되려면은 나는 1점이 나오는 행위는 56번보다 더 많아야겠죠? 그쵸? 3점이 나오는 것보다 1점이 나오는 게 더 많아야 점수는 낮아지잖아요. 그럼 104점 이하가 되려면은 1점이 나오는 이 56번이라는 횟수보다는 더 많은 횟수가 나와줘야 전체 점수는 104점보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확률을 구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점수는 104점 이하일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분산부터 우선 구해가지고 표준분차는 4네요. 그럼 48부터 56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8이죠? 그럼 표준분차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보다 큰 거니까 0.5에서 0.477을 빼면서 0.02282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항분포에서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가는 문제이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횟수 잘 포착하시고 104점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1점이 몇 번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으로 그렇다면 1점짜리가 몇 번이 나와야 될까로 바꿔서 그걸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번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넓이의 합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 주어진 게 있긴 한데 전체 넓이 먼저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얘 넓이 몇이에요? 얘는 2분의 1c죠? 그 다음에 얘는 c 곱하기 b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c a 빼기 b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1c 더하기 c 곱하기 b 빼기 1 더하기 2분의 1c a 마이너스 b는 1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두 번째 x가 1보다 커나 같은 확률. x가 1보다 커나 같은 확률은 지금 누굽니까? 우리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1보다 커나 같은 확률은 b 더하기 c죠? 거기서 a를 빼겠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2번 얘한테만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4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b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a랑 b의 중점이죠. 중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16분의 1이다. 자, 중점은 어디 있습니까? a, b의 중점 여기 있죠. 여기 중점이에요. 여기랑 여기 같은 거. 자, 그럼 중점이라고 하면은
걔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얘만 말하는 거잖아요. 더 확대가 되나? 네. 얘 넓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1일 때 2죠. 그러면은 요 작은만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비는 몇이 될까요? 길이비가 1 대 2입니다. 그럼 넓이비는 몇일까요? 1일 때 4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 조그만한 애는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식은 여기 C 넓이, 얘 전체 넓이, 얘가 C였죠. 지금 얘가 전체가 C였죠. 걔 4분의 1, 즉 8분의 1 C A-B를 하면은 16분의 1이 나와요. 이 얘기죠. 이렇게 총 3개의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과 2번을 뺍시다. 1번에서 2번 빼면은 C 나오죠. 4분의 3 나옵니다. 좀 정리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C값이 나왔으니까 누굴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번식 정리할까요? 1번식을요 여기는 C 있죠? C 제대로 다 묶을게요. 그럼 1번식이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C로 묶으면은 2분의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걔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3번식도 좀 바꿀게요. C를 대입합시다. 32분의 3 A 빼기 B는 16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 이 C 여기도 대입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아래 있는 거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A 빼기 B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3분의 2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식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A 빼기 B는 3분의 4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걔 반대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B 더하기 2분의 1 A 빼기 B는 3분의 4 더하기 2분의 1 계산하는 거죠. 6분의 몇입니까? 8 더하기 3이니까 11이네요. 그쵸? 양변에다 2를 곱해볼까요?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B 더하기 A 빼기 B는 3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3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식과 이식 두 개를 구해놨으니까 연립합시다. 그럼 2A는 3분의 13이니까 A는 6분의 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합시다. 그냥 B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3분의 9네요. 3이네요. 그럼 B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A 곱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는 6분의 13 곱하기 2분의 3 빼기 4분의 3을 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6분의 13 곱하기 4분의 3을 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계산하시면 8분의 13이라고 답이 나와요. 미지수만 잘 정리해서 또 문제 연립 방식만 잘 풀어주면 푸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x하고 y가 주어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그림 그려져 있고 40에서 50까지의 범위에 대한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S1하고 S2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요. 네. 근데 문제에서 S2 빼기 S1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fx는요 지금 표준편차가 몇입니까? 10이네요. 10. gx는 그냥
시그마라고만 나와 있어요. 얘는 그냥 시그마 이거 자체고. 그걸 구하는 문제. GX의 표준변차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S2 빼기 S1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공통된 넓이 있죠. 이 부분. 이거 우리가 K라고 합시다. 라지 K. 그럼 fx 입장에서는 가운데 40부터 그냥 50까지 넓이가 S1 더하기 라지 K입니다. 그리고 gx 입장에서는 여기 50부터 40까지의 요 넓이 있죠? 얘가 그냥 S2 플러스 K입니다. 그러면은 S2 빼기 S1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쵸?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K는 없어지고 S2 빼기 S1만 남아요. 그렇게 했더니 0.1359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50까지 거리가 시그마 표준변차 1개짜리죠. 1개짜리니까 0.3413. 얘는 0.3413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지 걔에서 0.3413을 빼서 0. 몇이었습니까? 1359죠? 59가 나오느냐 이 얘기죠. 그럼 S2 플러스 K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로 나와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3413이랑 1359 더해볼까요? 2774 477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얘의 넓이가 0.4772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0.477가 말해주고자 하는 Z값은 2개짜리. 시그마 2개다. 이 2개 들어가야 돼. 이 얘기죠. 그럼 거리가 10인데 그게 2개짜리라는 얘기니까 GX가 가지고 있는 표준변차는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답 맞네요.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는 평균이 t제곱이고 여기 평균이 t제곱이고 가운데 t제곱이고 표준변차가 t분의 1을 따른다. fx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한다. fx의 ft의 최대값을 아래쪽 표준 정도 문법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3이라고 하는 애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3이라고 하는 애가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으니 대충 여기다 둡시다. 그럼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하는 게 ft겠죠. 그 ft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3에서 t제곱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걸 t분의 1로 나눠야죠. 표준변차 몇 개인지.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z값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누누이 얘기했죠. 얘네들 값.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z값이 커지니까 더 많은 확률을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t분의 1이 분모했으니까 t를 곱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거 3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t는 지금 어떻습니까? 양수만 달아야 되죠? 안 그러면 표준변차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럼 t는 양수면은 얘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양수만 달아야 되면 이게 왼쪽은 지워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언제예요? 여기일 때네요.
미분해서 알아보면은 t는 1일 때입니다. 1일 때 몇이라는 값을 가져요? 2라는 값을 가져요. 그쵸? 그러니까 요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다. 그 말은 표준변차 2, 두 개까지 가능하다. z값이 2일 때, 즉 0.4772가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표준변차 개수 거리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반족이 0.4772 라는 얘기인 거니까 전체 넓이는 0.9772가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만약에 번외 편인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3이 왼쪽에 있으면 어떤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이 왼쪽에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t제곱 마이너스 3을 t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표준변차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어때야지 이 넓이 값이 커지나요? 이 개수 값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넓이가 점점 이쪽으로 오니까 더 많이 먹어서 넓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라는 애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3을 해보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t는 물론 양수만 다룰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언제 최소인가요? t가 1일 때 최소입니다. 몇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1을 가지고요. 그쵸? 근데 우리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 그 표준화식에서는 항상 양수로만 보기로 했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유는 그냥 뭐라 그럴까? 평균에서 뭐 다른 애를 뺀 거,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큰 값을 빼버린 그런 경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별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됩니다. t가 몇이다? 1일 때다. 그리고 그때 이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이 나오는 건데 그건 우리가 그냥 2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죠. 또 2개가 최소값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음수가 나오지? 지금 t제곱에서 3을 뺐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얘도 음수 못 나오고 그럼 얘는 음수 나오면 안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다 안 되겠네요. 또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여기만 살아남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t값이 몇일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루트 3일 때가 최소인가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바라보니까 또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성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을 좀 우리가 자세히 해보면 ft를 우리가 최대한 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보다 왼쪽으로 잡아먹는 부분의 넓이가 최대한 커야겠죠. 그럼 3이라고 하는 애를 되도록이면 오른쪽으로 둬가지고 많이 잡아먹게 해줘야지 넓이가 크게 나오겠죠. 애초부터 시도할 명분조차 없는 방법이었네요. 네, 왼쪽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냐가 아니라 오른쪽에 2개끔 t제곱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지금 변수잖아요. 변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3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애니까 되도록이면 3을 오른쪽에 둔 상태로 왼쪽에 대한 넓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ft의 최대값을 구하는 데 알맞은 형태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6단원 레벨 3 3번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